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스캐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주니어 마케터를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발표 시작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지금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그로스 마케터 스캐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승재라고 하고요. 저는 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다짐이라는 운동 회원권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약 한 1,300회 정도의 그 인플루언서 분들과 콜라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콜라보의 평균 로아스가 이제 1,50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프리랜서 마케터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10곳 이상의 스타트업 그리고 소상공인들과 같이 활동을 했었고요. 두 곳의 대기업과 이제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마케팅 컨설팅, 코칭 교육, 그리고 마케팅 대행까지 인플루언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른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인플루언서 마케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무엇일까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SNS가 뜨면서 그 안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재밌게 우리의 서비스, 비즈니스를 설명하는 그리고 그거를 그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내는 게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오늘 혹시 출근하신 분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우리 출근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광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광고들은 너무나 많고 단순 노출만 되어서 사실 기억에 남지가 않아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정말 빽빽하게 광고가 많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 저 빈 도화지 마냥 기억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노출을 하고 소비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우리가 소비를 하고 보고 싶을 때 봐가지고 정말로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즐겁게 소비를 하는 곳이어서 이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하면은 구매 전환율을 진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이제 배우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들을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지도 않고 분야가 생긴 지도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거를 안 배우고 혼자 하다 보니까 진짜 떼굴떼굴 구르면서 정말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힘들지 않게 하실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듣고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좀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의를 이제 선물로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총 5가지의 기획으로 진행됩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정의부터 해가지고 성과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결과, 지표 설정하는 방법, 기획하는 방법, 기준을 제대로 잡고 인플루언서를 뽑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모집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성과를 내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인플루언서랑 마케팅을 두 개를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뭐 외모가 예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 아니면 공감을 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유머, 뭐 정보성의 콘텐츠를 자주 올리고 그걸 본인만의 색깔로 해가지고 재밌게 콘텐츠로 만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극광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그 사람이 뭔가 말하면은 진짜 사실인 것 같고 우리도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은 기본적으로 극강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어서 마케팅 할 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신뢰와 돈을 벌어오는 조직인데요. 신뢰라고 하면은 우리는 신뢰를 어떻게 얻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를 잘 콘텐츠로 묶어가지고 이래서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신뢰를 얻고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옵니다. 그래서 마케팅은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은 신뢰와 돈을 벌어오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랬을 때 신뢰를 잘 얻을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는 마케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장점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특정 매니아 고객을 타겟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자기가 자주 다루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깊게 얘기를 하고
다양하게 또 콘텐츠로 풀어나다 보니까 우리는 특정 매니아 고객을 타겟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을 타겟해가지고 광고를 하겠다고 하면은 마랑님이라든지 뭐 땅크부부님이라든지 이렇게 그 운동 유튜버분들과 함께 콜라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외주화가 있습니다. 영상을 이제 외주화할 수 있고 이제 영상에 출연하시는 분도 외주화 해가지고 저희가 콘텐츠를 더 잘 퀄리티 있게 만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매력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력 산업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아리스토텔이 얘기했었던 그 라포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총 세 가지가 있는데 논리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 감정으로 설득하는 거, 관계로 설득하는 거,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설득을 할 때는 이 논리로 설명하는 것보다 감정으로, 분위기로 설득하는 게 조금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설득하는 거는 관계로 설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카페라고 저희가 예를 들어 카페를 마케팅한다고 그리고 카페 마케팅했을 때 친구들을 설득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논리로 설득한다면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 로스팅 되게 잘하는 카페야. 우리 와가지고 뭐 가격도 적당하니까 와서 한번 맛있게 먹어볼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감정으로 소구를 한다면은 뭐 여기 카페에 오면은 인스타 사진도 되게 이쁘게 찍을 수 있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여자친구와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야. 이건 이제 감정으로 소구를 하는 거고요. 관계로 소구하는 건 이거예요. 친구한테 야, 나 이번에 카페 하나 냈는데 우리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먹을래? 이렇게 소구하는 게 이제 감정으로 소구하는 건데요. 그 소구를 할 때 설득의 확률을 100이라고 생각했었을 때는 관계가 60이고요. 감정이 30, 논리가 10입니다. 왜냐면은 네, 왠지는 방금 사실 들으셨죠? 친구가 얘기하면은 이게 뭐 어떤 카페인지 분위기가 어떠한지 생각도 안 하고 오라고 하면 일단 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크리에이터들은 관계, 그러니까 매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바탕으로 하는 매력 산업에 있는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는 높은 구매 전환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특정 매니아 고객을 잘 타겟하고 질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를 외주화하고 그리고 그들이 신뢰도가 있는 매력 산업에 있는 그 분들이라는 거, 이 세 가지를 알고 가시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왜 더 좋은지 조금 더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선정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말씀드리면은 누구랑 할 것인지, 우리 브랜드와 핏이 맞는지, 콘텐츠의 퀄리티는 어떠한지, 효율은 또 어떠한지, 그리고 예산 어떠한지 총 5개를 보셔야 되는데요. 효율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분이 정말 콘텐츠도 좋고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비싸요. 예를 들어 막 100억이에요. 이러면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효율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하고 이 효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들여서 어, 예상 조회수가 10만 정도 되는 유튜버분과 이제 콜라보를 한다고 했었을 때 이분이 한 2천만 원을 저희한테 예산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성과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율이 좀 안 좋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유튜버분과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예상하는 조회수는 이 정도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매출은 이 정도인데 우리 조금 예산을 좀 조정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면서 효율도 조금 조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산 같은 경우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콘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브랜디드 콘텐츠예요. 수명이 길고 검색이 되는데 대신 퍼포먼스 관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 올리면은 사실 검색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 또 알고리즘을 잘 타느냐에 따라 가지고 퍼포먼스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퍼포먼스 관리가 좀 안 되고 초기 비용이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 비용은 있는데요. 이거랑 반대되는 게 이제 페이드 콘텐츠입니다. 페이드 콘텐츠는 그냥 쉽게 광고 콘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명은 짧고 퍼포먼스 관리는 높고 검색은 안 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10,000원만 투자하더라도 이 콘텐츠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퍼포먼스 관리가 되게 쉽고 돈도 막 많이 안 들여도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를 낼 수 있으니까 초기 비용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페이드 콘텐츠 네 그렇게 이제 페이드 콘텐츠고 그러면은
이 페이드 콘텐츠랑 브랜디드 콘텐츠가 같이 합쳐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질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퍼포먼스 관리까지 해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내용은 이 브랜디드 콘텐츠를 바탕으로 페이드 콘텐츠처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광고를 하면 더 성과가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전에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으셔야 돼요. 소비자들은 인지, 갈망, 활동, 구매, 충성, 재구매 총 6단계로 움직이는데요. 우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먼저 광고를 확인하고 우리 프로덕트를 안 다음에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콘텐츠를 보고서 이거 진짜 괜찮은 건가 하고 고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갈망의 단계고요. 세 번째 활동의 단계가 이거 진짜 괜찮은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궁금해져서 네이버에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확인한다든지 활동을 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네, 우리가 원하는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구매를 하고 우리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즐기고 나서는 충성의 단계로 가요. 우리 프로덕트가 괜찮으면 충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괜찮게 되면 재구매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인지, 갈망, 활동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구매 전환율을 높게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데요. 인지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이런 거 있는지 몰랐었지. 그리고 갈망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우리 프로덕트, 우리 서비스가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쓰고 나면 이렇게 변할 거예요 라는 내용의 콘텐츠인데요. 사실 이런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광고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가능해요. 왜냐? 이거는 콘텐츠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한테 인기가 있는 인플루언서가 자기가 경험해보고 느꼈던 프로덕트에 대한 것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던 분들도 처음에 그 내용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고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구매까지 넘어갈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가 좀 디테일하게 이거 진짜 괜찮습니다. 혹은 이거는 조금 별론데 요거는 좀 괜찮아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요. 네, 그래서 인지, 갈망, 활동 이 세 단계로 해가지고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기억 속에 좀 잘 남겠죠.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구매 전환율이 높은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진행하고 있는 SNS 채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SNS 채널에서 노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특히 블로그 상위 노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딱 하나로 정리를 드릴게요. 바로 노출 알고리즘은 앞으로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이 본질, 알고리즘이 무엇이냐면 비즈니스의 목표이자 이유고 그들이 중시하는 가치와 비전, 그 다음에 진짜 본질적으로는 그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채널이잖아요. 검색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검색했었던 게 제대로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네이버의 본질은 원하는 것을 찾게 해줄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블로거들이나 뭐 카페에 있는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콘텐츠를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소비자가 찾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알려주되 대신 질 좋은 콘텐츠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C랭크가 나오든 뭐 다른 알고리즘이 나오든 간에 시대를 막론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노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본질이고 알고리즘을 무시하는 마케팅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벌까요? 바로 시청 시간에서 벌어요. 시청 시간은 왜 그러냐면은 광고가 들어가거든요. 일정 분수가 넘어가면은 광고 2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많이 사람들이 즐겨야 재밌게 봐야 유튜브는 돈을 벌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광고를 잘 보여주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콘텐츠 퀄리티 그리고 바이럴이 잘 되는지 그리고 또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지도 되게 중요시하게 하고요. 특히 감동과 재미가 있는지도 되게 중요시하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마케터잖아요. 우리는 이 인플루언서들과 마케팅을 통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질 좋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CTA 그들이 영상이나 이런 콘텐츠를 보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잘 유도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링크를 클릭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구매를 촉진할 거면은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뭐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행동 유도를 이제 잘 고민하고 그 행동 유도를 콘텐츠 내에서도 잘 녹여내는 게 이제 저희가 잘 고민해야 되는 일이고요. 네, 저희가 잘 고민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재미없는 사기성 콘텐츠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실 거니까 알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은 여기는 DAU라는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 DAU가 뭐냐면 데일리 액티브 유저라고 해가지고 오늘 하루 몇 명이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왔었느냐예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이 많이 오려면 어때야 될까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네,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 페이스북 요즘에 좀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죠? 재미가 없어져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페이스북 각성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대한 뉴스피드에 재밌고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들이 올라오는 걸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 재미가 있어야 되고 후킹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뉴스피드 읽을 때 이렇게 읽으시죠. 막 슉슉슉슉. 그러니까 1초 안에 후킹이 딱 될 수 있도록 후킹이 될 수 있는 뭐 썸네일이라든지 콘텐츠 첫 화면이라든지를 좀 고민을 하시면서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고요. 확실한 CTA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광고하시고 나면은 한 일주일 뒤쯤에 광고를 하나 보고서 한 일주일 뒤쯤 지나시면은 페이스북에서 이런 걸 물어봐요. 지난 일주일 전에 이런 광고를 봤었는데 그 광고에 대한 평가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했었던 행동은 어떤 게 있었나요? 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확실한 CTA가 마땅하게 없다고 하면은 페이스북은 이 콘텐츠가 질 좋지 않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노출의 빈도수라든지 노출이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기본적으로 재미있어야 되고 이렇게 재미있다 보면은 커뮤니티가 계속 활발하게 돌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가 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채널별 노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네이버는 원하는 것을 잘 찾을 수 있게 질 좋은 콘텐츠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재밌게 해주시되 CTA가 명확하게 페이스북도 동일하게 그래서 요약해보면 질 좋은 콘텐츠, CTA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까지는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고객이 움직이는 채널에서는 어떻게 하면 광고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이제 실제로 광고를 만들어 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6단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지표 설정, 가이드, 리스터, 미팅, 릴리즈, 보고서. 들어보면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지표 설정 같은 경우는 3가지 지표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KPI입니다. KPI는 Why, 그러니까 왜 이 마케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병원에 대해서 뭐 도수치료 병원에 대해서 광고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광고를 하는 이유는 도수치료가 무엇인지 알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도수치료를 하기를 희망할 거잖아요. 그래서 Y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를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조회수나 뭐 상위 노출 이런 것들이 이제 KPI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만 뿐만 아니라 이 보고 나서 구매로 전환이 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 뭐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홈페이지에 있는 예약이라든지 이쪽으로 랜딩이 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링크를 잘 걸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원에 대한 예시로 한다고 하면은 어떤 지표가 올라갈까요? 첫 번째로는 콘텐츠에 대한 조회수가 올라갈 거고 그 조회수에 따라서 링크 클릭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대한 반응도 올라가고 뭐 네이버 예약에 대한 예약 지표 같은 것도 올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그 북극성 지표라는 NSM 지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서비스나 프로덕트 충성도와 성공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후행 지표예요. 왜냐? 우리가 어떤 거를 하지 않아도 갑자기 시즈널하게 매출이 늘 수가 있고요. 엄청나게 마케팅을 하더라도 매출이 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는 앞에 특정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결과값으로 나누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북극성 지표는 선행 지표예요. 우리가 앞으로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비즈니스가 잘 나아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측정하고 알아갈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 북극성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우리 옛날에 선조시대 때 생각해보면은 길을 잃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선조들이 어디를 봤죠? 북극성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우리 사업도 사실
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또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오면은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북극성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서비스도 잘 될 거라는 거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북극성 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DAU가 북극성 지표예요. 왜냐? 페이스북은 재밌어야 사람들이 오랫동안 활동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안에서 광고도 나오고 다른 여러 기능도 나올 텐데 그런 기능이 나왔을 때 만약에 페이스북에 계속 재미가 없다면은 사람들이 쉽게 이탈하겠죠. 근데 이거랑 매출이랑은 별개지만 DAU는 페이스북의 성장을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북극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오래 사용하는가, 다음 기능이 생겨도 이탈하지 않고 피드백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뭐 음악으로 예시를 든다고 하면은 우리가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음악을 듣는 것만 하는 서비스였는데 우리가 음악 추천하는 서비스를 만약에 낼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음악을 얼마나 오랫동안 듣는지가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음악을 얼마나 오랫동안 듣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계속 추천을 했었을 때 만약 별로면 사람들이 잘 안 들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가늠해 보고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극성 지표고 이 북극성 지표는 프로덕트 서비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서비스의 이 선행 지표로 할 수 있는 북극성 지표는 무엇인지 꼭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대표님이 매출이 계속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북극성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KPI는 왜 이 마케팅을 하는지 그리고 이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북극성 지표가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아무리 뭐 좋은 기획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사실 안 되잖아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솔직히 돈 조금 많이 듭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월 예산 500만 원 정도부터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를 시작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전체 예산 같은 경우에서 20%에서 40%, 5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월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으로 쓰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왜냐? 이건 한계가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우리가 10억 정도 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10억 정도 쓴다고 했을 때 쓸 수가 없어요. 10억만큼의 그 사람들을 찾기도 힘들지만은 아무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고 이 예산 같은 경우가 20%에서 40%인 이유는 딜을 볼 수가 있어요. 이분들도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할 때 딜 볼 수가 없잖아요. 페이스북한테 우리 광고 하고 싶은데 광고비 50%만 줄여줘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근데 인플루언서 분들과는 조금 딜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회로 콘텐츠를 좀 집행하려고 하는데 1회당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의 20%에서 40%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쫀쫀하게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돈값을 하는가, 루팡하진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우리가 1000만 원만큼의 예산을 써서 1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 콘텐츠로 만약에 500만 원만큼 매출이 나겠다. 그러면 약간의 루팡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인플루언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앞에 지표도 모르고 링크 클릭하고 나서 전환율도 모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기본적으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분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콘텐츠를 통해서 목표화하고 있는 게 이 정도 결과값이 있는데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낮춘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식으로 딜을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일정 같은 경우는 최대한 6주에서 8주 정도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짧게 걸릴수록 좋은데 너무 짧아지면 단점은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마케팅을 진행하게 돼요. 그러면은 되게 콘텐츠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짧진 않게 하지만 너무 길지도 않게 그래서 루즈해지지 않게 한 4주에서 6주 정말 늦어도 8주 전에는 꼭 끝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냥 우리 서비스 프로덕트 솔직히 우리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데 그 소비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특히 인플루언서들은 어떻게 했어요? 95%가 우리 프로덕트는 처음이건 낮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냥 마케팅 해주세요 하면은 정말 원하지 않는 콘텐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소구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잘 먹히는지 또 어떤 메시지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은 고객 행동과 동기 관점에서 알 수 있고요. 오랜 관찰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꽃을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꽃을 팔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까요? 뭐 꽃이 싸다, 뭐 이번에 꽃이 잘 나왔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꽃은 기본적으로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더 선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남성분들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선물했었을 때 여성분이 행복해하느냐, 내 여자친구가 행복하냐 이거 정말 중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소구점은 꽃을 줬을 때 여자친구가 행복해하느냐 이런 것들이 소구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과 이 소비 경험을 관찰해야지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알아두고 나서 그 다음에 전문성 있고 소구점 있는 스토리텔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차피 콘텐츠는 인플루언서들이 잘 뽑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구점을 잘 줄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리스트업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프로덕트 서비스와 잘 맞는 사람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유명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맞춤 크리에이터예요. 예를 들어서 마랑님이랑 같이 한다고 하면은 운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풀었을 때 조금 더 성과가 좋잖아요. 마랑님은 운동으로 50만, 60만 정도 되는 정말 큰 인플루언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할 때는 이분들이 주로 다루는 카테고리에 맞게 꼭 맞춤 크리에이터로 진행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볼 때는 콘텐츠 퀄리티, 카테고리,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는지, 팔로우 퀄리티는 어떠한지, 정치색이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고요. 논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논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글에다가 뭐 땡땡땡 뭐 예를 들어 스케터로 가면 스케터 논란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논란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논란 유무를 그렇게 체크해 보시고 영상은 꼭 5개 이상 꼭 보시고서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맞춤 크리에이터와 광고를 잘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을 팔로워들의 반응은 숙제여도 괜찮다라는 내용을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광고여도 우리가 조금 더 오랫동안 볼 수 있겠다라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스트업까지는 이런 거고요. 이제 리스트업이 잘 됐으면 미팅을 해야 됩니다. 미팅하기 전에는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 그분들이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미팅할 때 상대가 우리를 좀 잘 알고 있었을 때 좀 더 그 뭔가 매력도 느끼고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크리에이터가 있으면 그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5개 이상 본 다음에 다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 사람들이 즐기는 거에 대해서 추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좋아요를 누르면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요. 그 영상들에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오면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또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흑자헬스님이라고 하면은 흑자헬스님은 이제 헬린이 그러니까 운동을 잘 못하는 분들한테 관장형 헬스장이라는 곳을 가보라고 추천했는데 이 키워드가 옛날에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고 나서 갑자기 트래픽이 막 5천, 3천까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이거 되겠다 싶어서 관장형 키워드를 활용해가지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것만으로 제가 그때 마케팅 비용 한 100만 원 정도 투자했었는데 실제 매출이 전달 대비 한 3, 4천 정도 더 늘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캐치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좋아요 누르고 영상 많이 보시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가 추천해 줄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입니다. 릴리즈 같은 경우 5개를 꼭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론 작업을 위한 댓글 관리입니다. 도수치료병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고 싶다, 뭐 시원한가 이런 거 좀 궁금해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영상에다가 영상 업로드 되면은 바로 이런 댓글을 하셔야 돼요. 와 진짜 시원하다. 이 병원 어디예요? 이 가격은 얼마예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작업을 해주시고 서로 좋아요를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뭐 인플루언서님 뭐 이뻐요, 뭐 잘생겼어요, 이번 콘텐츠 재밌네요 이런 내용도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여론에 맞춰가지고 흘러서 나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게 여론이 만들어지면은 실제로 그 여론을 보고서 사람들이 가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뭐 밴드웨건 효과나 뭐 이런 것들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네, 뭐 아무튼 그렇게 여론 작업을 위한 댓글 관리 꼭 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홈페이지로 랜딩을 할 수 있는 트래킹 가능한 링크, 뭐 비틀리나 에이빌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트래킹 가능한 링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입을 도울 썸네일입니다. 썸네일 재밌으면 우리도 한번 클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입 도울 썸네일 꼭 잘 만드시고요. 제목 키워드 같은 경우는 검색이 잘 될 수 있는 걸로 해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제목은 후킹이 잘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브랜디드 콘텐츠는 한 번 업로드 됐었을 때 초기에 빵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알고리즘을 타지 못하면은
그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성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검색을 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넣어두면은 조금 더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루즈한 부분은 싹 다 삭제해주세요. 특히 브랜드 어필 포인트여도 루즈하면 그냥 다 제거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피드백을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해당 채널에서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는 걸 좋아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좀 자주 보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런 기획으로 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한번 보고서 삭제할 부분 좀 얘기해줘 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정말 재미없는 부분들 다 삭제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삭제를 잘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을 좋아해요. 그래서 대표님을 그런 식으로 꼭 설득을 하셔야 돼요. 대표님 이거 재미없고 성과가 안 나올 거고 이런 재미없는 걸 보면 사람들은 이탈할 거라는 걸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릴리즈할 때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 주니어 마케터들한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주니어 마케터가 앞으로 시니어 마케터가 되고 더 뭐 CMO까지 올라가려면은 지금부터 방향을 잘 잡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계속 회고나 반성을 해보면서 잘 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은 내가 했었던 기획에 대한 거를 정량적으로도 측정을 해보시고 정성적으로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량적인 데이터를 추천을 드리면 영상별 조회수, 좋아요, 댓글, 인게이지 비율 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인게이지 비율은 이거야. 조회수 10만 대비 뭐 1,000 댓글 정도가 있다고 하는 거랑 조회수 10만 대비 뭐 500 댓글이 있다고 하면 1,000 댓글이 있는 게 인게이지 비율, 그러니까 참여에 대한 비율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같은 영상, 같은 가이드로 다른 인플루언서한테 줬었을 때 댓글이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이게 왜 차이 나지? 라는 걸 고민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앞으로 더 1,000개, 2,000개까지 나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트래킹 링크 쪽을 네. 네. 이 트래킹 링크를 설명 탭에 넣었을 때 또 뭐 댓글 탭에 넣었을 때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설명 탭에 넣어도 뭐 성과 잘 나온다 하시는 인플루언서분들 있는데 진짜 안 나와요. 무조건 댓글 탭에 넣으셔야 되고 댓글에서 유튜브를 하면은 댓글에서 꼭 최상단으로 올리셔야 되니까 이거는 진짜 고집 부리시더라도 꼭 이거 위로 올려주시고요. 여섯 번째는 영상별로 전환율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차이 나는지를 한번 쭉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린 정성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율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라는 고민을 해볼 거고 거기서 가설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설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기획을 할 수 있고요. 그 기획에서는 더 좋은 방향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댓글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좋다, 이거는 별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다음 기획 가설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100명이 말하는 메시지보다 한 명이 말하는 메시지가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100명을 만족시키려고 했을 때 100명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명이 만족할 메시지를 던지면 실제로 100명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세대를 감동시키고자 한다고 하면은 부모님 세대들이 좋아할 것들을 만들어도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스토리를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콘텐츠로 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공감을 하고 내 뭐 아들 딸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을 만족하려면은 이 한 명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셔야 되고 뭐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거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뉴발란스 더 그레이라는 그 캠페인이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재밌게 봤었던 캠페인이었는데 그 캠페인 보시면은 아버지 한 분, 뭐 어머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옛 멋있었던 그 상태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뭐 패션이라든지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만져주시고 사진도 찍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은 솔직히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멋있어졌으니까 본인만 좋아할 거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영상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우리 아버지도 뭐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반응을 했었던 매우 잘 됐던 캠페인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커뮤니티 바이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댓글들에서 인사이트를 뽑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량 정성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나은 기획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들고 나면은 비용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돼요. 사실 뭐 콘텐츠 좋긴 하지만은 돈이 너무 많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비용을 결정하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팔로워 수고요. 두 번째는 SNS 채널이 어디인지, 세 번째는 계정 파워에 대한 얘기입니다. 팔로워 수는 내가 마이크로,
나노 총 4가지가 있는데요. 메가는 50만 이상, 그러니까 대부분 소속사가 있고요. 뭐 콘텐츠가 퀄리티가 매우 뛰어난 브랜드 성격의 강요. 예를 들면 뭐 대도서관님 같은 경우가 있죠. 대도서관님의 유명한 콘텐츠들도 많이 기억하겠지만 대도서관님이라고 하면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누군지 알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메가 인플루언서고요. 매크로 인플루언서는 그게 언더 이제 10만에서 50만 정도 되는 분들이고 이분들로 브랜드의 성격이 있지만 조금 더 대중성이 있고 그분의 특성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좀 잘 만듭니다. 그래서 확고한 팬층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다수의 소속사가 있습니다. 요즘 MCN 분들이 되게 열일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소수였는데 이제 다수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는 이제 만에서 10만 정도 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은 소수의 소속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마이너나 특정 주제 전문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건담이라는 주제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분들은 되게 깊게 좋아하고 막 엄청나게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인 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만약에 콜라보를 한다고 하면은 좀 설명형, 리뷰형, 또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만드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성장성이 되게 높아가지고 미리 우리가 성장성이 높은 분들을 찾으면은 조금 그 주식 저점 잡은 것처럼 되게 좀 빠르게 성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노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에서 1만 정도 되신 분들인데 확실히 많이 유명하진 않잖아요. 대신 이분들 같은 경우 조회수 기대보다는 여론 조성용이에요. 내가 인플루언서 한 명한테 하는 것보다 나노 인플루언서 100명한테 하는 게 조금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맛집이라고 하면은 진짜 유명한 분 한 분이 와가지고 막 여기 대박이에요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100명의 유튜버들이 와가지고 와 여기 진짜 맛있어요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진짜 맛있나 보다 해가지고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뭔가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고 하시면은 나노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여기는 뜰 유튜버를 미리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천 조회수, 팔로워 8천 분들이랑 이번에 콘텐츠 작업을 하겠는데 그 콘텐츠가 이번에 조회수 15만, 25만 정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특징 같은 경우는 3B, 뷰티 베이비 비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올리기만 하면 성과 잘 나오는 이 3가지가 있잖아요. 뷰티는 이쁘고 잘생긴 분들, 베이비는 애기, 비스트는 강아지 고양이요. 올리기만 하면 솔직히 잘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강아지가 막 이러고 있는데 좋아요 막 왕 누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3D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제 뜰 유튜버입니다. 네, 그래서 요 네 분들 팔로워 수가 이제 비용을 결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채널인데요.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 빼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비용 내용을 볼게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팔로워 곱하기 0.5에서 2원 정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만 정도 페이지라고 하면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서 이제 우리가 콘텐츠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페이지에 따라서 뭐 최대 100원 선까지 올라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페이지가 뭐 되게 콘텐츠를 잘 만든다거나 예를 들어 딩고라든지 이런 유명 페이지들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100원 선까지 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좀 인스타그램은 한번 올리고 나면 사실 날아가는 콘텐츠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쭈르륵 올리시기보다는 저라면은 RS계 약간 레베뉴 쉐어라고 해가지고 판매당 수익을 좀 쉐어해가지고 좀 꾸준하게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다회성 네이티브 콘텐츠 그 인플루언서 분이 자기 스타일을 넣어서 계속 자기 삶에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체험단 같은 경우는 뭐 돈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으면은 그냥 제품 보내고 그냥 웬만하면 끝합니다. 그냥 DM으로 해가지고 제품 보내드릴게요 하고 가이드 전달하고 기자단 같은 경우는 한 3,000원 정도 드리는데 왜 3,000원이냐면은 사실 쓰는 글은 별로 안 되고 기자단이기 때문에 네 기자단이기 때문에 사진이랑 뭐 글만 좀 쓰면 사진이랑 뭐 해시태그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글만 조금만 쓰면 되기 때문에 그 노동의 비용이 적어가지고 3,000원을 좀 적게 할 수 있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팔로우 곱하기 20원에서 100원까지 되는데요. 20원으로 예시를 한다면 2만 유튜버는 뭐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사실 옛날에 적정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MCN 분들이 좀 생기면서 가격이 최대 5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2만 유튜버는 뭐 200만에서 5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들의 퍼포먼스나 뭐 성과는 비슷한데 가격만 사실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딜만 하면은 예전 가격대로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MCN 분들이 사실 말도 안 되게 올린 건 아니고요. MCN 분들은 유튜버 분들을 이제 서포팅하고 그들의 뭐 라이센스라든지 더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MCN 분들이 MCN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콘텐츠의 퀄리티가 높은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금액대는 한 50원에서 30원대가 좀 적당하니까 딜을 한번 잘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마 유튜버 분들 비용 결정하는 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직접 모으는 걸 예시로 한다고 하면요. 기자단은 실비 10,000원 정도를 추천하고요. 비싸서 한 2.5만 원 정도에서 끊으세요. 그 다음에 방문형 체험단이랑 택배형 체험단을 그냥 제공하고 끝내시고요. 기자단은 왜 실비 10,000원 정도를 추천드리냐면은 글 하나 쓰는데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솔직히 최저시급 9,000원 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적은 5,000원짜리 기자단을 하는 분들을 생각해봅시다. 5,000원짜리 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양치기로 해가지고 글을 쓸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콘텐츠 퀄리티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가 아까 네이버 블로그 얘기 뭐라고 했었었죠? 사람들이 검색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잘 질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 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분을 최대한 찾으시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만 피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민맘이에요. 병원, 은행 알아볼게요. 이런 그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잘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행사를 만약 대행사랑 이제 함께 한다고 하면은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최소 대행비가 인당 10,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한 2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대행 실비 한 20만 원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자단 분들한테 드릴 20만 원 해서 총 40만 원 정도로 해서 20명한테 기자단 마케팅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행사 퀄리티에 따라서 이게 10,000원, 20,000원, 30,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30,000원 이상 하시는 그 대행사분들 아직까지는 많이 보진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웬만하면 저는 3만 원 이하로 끊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돈도 많이 없기도 하고 3만 원 이상 올라가면은 성과 대비 아니 그 투자 대비 성과가 좀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계정 파워인데요. 이거 두 가지로 요약드릴게요. 콘텐츠 퀄리티랑 팔로워 퀄리티예요. 뻥 팔로워 피하는 방법은 8,000 팔로워인데 1,200 라이크에 30 코멘트가 있고 4,700 팔로워에 20 라이크 0 코멘트가 있어요. 어디가 뻥 팔로워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인게이지 비율에 따라서 이걸 알 수 있고요. 순 팔로워도 소통이 없거나 전환이 없을 만한 계정들 웬만하면 다 피하시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꼭 게시물 5개 이상 보시고요. 팔로워 수준을 보셔야 돼요. 팔로워 수준이 전문가 있는 집단이다. 여기는 진짜 디테일한 내용 전달하셔야 되고요. 구매력 있는 집단이다. 구매를 잘할 수 있도록 되게 후킹성 있는 소구점 명확하게 해가지고 콘텐츠 만드시고요. 구매력 없는 집단이다. 웬만하면 피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비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모집 방법은 크게 두 개요. 대행사 통하거나 직접 하거나.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쪽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은 DM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오픈 카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블로거들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이런 거 모집합니다 라는 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얘기하기엔 너무 기니까 네. 뭐 질문 남기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끝에 들어가면 정보 있어요. 정보 들어가가지고 그 밑에 비즈니스 이메일 보기 누르면은 컨택할 수 있는 이메일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렴한 거에 비해서 해야 될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기회비용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돈이 없는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 저는 직접 하면서 좀 떼굴떼굴 불러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다. 예를 들어 월 예산이 2, 3천 정도 된다. 그러면 웬만하면 대행사 좀 통해가지고 좀 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왜 좋은 광고 채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브랜디드 콘텐츠, 우리가 만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같은 경우는 질 좋은 콘텐츠지만은 광고를 했었을 때 성과가 빨리 팡 터뜨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고를 하면은 우리는 되게 적합한 타겟들한테 광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메인 배너라고 생각하면은 네이버 메인 배너 6시에 우리 광고를 올린다고 하면은 올리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6시에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고객들이 많이 들어올까 아닐까 막 이런 걸 고민할 텐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은 우리가 좋아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광고 채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광고 성과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튜브 영상에는 소구점이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맛집이라고 하면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있을 거고 음식 나왔을 때도 있을 거고 분위기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은 소구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소구점들을 5초, 15초 단위로 해서 짜르르 잘라가지고 콘텐츠를 한 10개, 텍스트도 5개, 뭐 제목도 5개, 설명도 5개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페이스북에서 할 수 있는 DCO,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오티마이제이션이라는 기능인데 이게 뭐냐면은 콘텐츠도 되게 많고 말도 되게 많이 해야 될 때 사실 어떠한 조합이 가장 좋은 성과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광고는 어떠한 조합을 만들든 간에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광고를 기본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 DCO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콘텐츠와 많은 메시지를 한다고 하면은 되게 그 많은 조합으로 A/B 테스트를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10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예요. 네. 두뇌 풀가동해도 숫자가 잘 계산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A/B 테스트도 할 수 있고 어떤 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 콘텐츠인지 메시지인지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구점 기준으로 바리에이션을 하시고 광고를 제작해서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를 진행하시면 여기 로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집행했었던 것들인데 최소 다 뭐 적게 집행했던 거는 뭐 100만 원, 많이 했던 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까지 집행했었던 광고 내역인데요. 뭐 CTR 11%, 뭐 CPI 261원, 뭐 인게이지 3원, 로아스 같은 경우 뭐 900%, 뭐 1700%, 뭐 CPC도 70원대 해서 매우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질 좋은 콘텐츠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본다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은 극강의 신뢰도를 활용해서 우리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마케팅인 거고요. 기존 광고와의 차이점은 브랜디드 콘텐츠고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기획 방법은 6단계로 지표 보고 지표 설정하고 가이드 잡고 리스트업 한 다음에 미팅하고 릴리즈하고 보고서 하는 단계고요. 네, 그 다음에 비용은 채널별로 팔로우 곱하기 0.5원에서 1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시고요. 알고리즘은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걔네가 어떤 것 때문에 이걸 활동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주의해야 될 점은 콘텐츠 퀄리티와 계정 퀄리티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모집할 때는 오픈 카카오톡방, DM, 툴 활용 혹은 대행사를 활용하는 게 있을 거고요.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페이스북 비즈니스에서 이제 DCO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광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